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남북경협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측이 전례 없는 진전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녹았습니다. 덕분에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시장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4월의 시장 더욱더 날개 돋치길 기대하면서 어떻게 4월의 시장을 준비해야 할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문자 상담 시간 열려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DBS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어저께 제가 야간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저께 이제 이 대박 스쿨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증시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그 조정 자체가 마무리가 임박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죠. 예,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어저께 야간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관련해서 제가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매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논리정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죠. 잘 이해하시고 잘 맞게 매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마판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었죠. 좀 이제 그 미국과 우리나라 한미 이제 그 정상회담 자체가 나온다면서 회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강하게 좀 반격이 나왔던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이따가 한번 이제 얘기를 또 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거나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4월달 정도에서 또 강하게 또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해하시는 저희 종목순을 빠르게 이제 한번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4월달 매매 대응 전략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하나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정도에서 미국에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11일, 10일과 이제 11일 정도에서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와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갖기로 이제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뉴스였습니다. 오전장에 이제 장시장하고 나서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남북경협주가 이제 빠르게 저가 매수가 이제 가담이 되고 좀 이제 강하게 좀 반격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북미 회담 자체가 결렬이 돼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남북경협주가 엄청난 이제 급락세가 단기간 내에서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1월달, 2월달 정도에서 올라가고 회담이 되기 전까지는 올라갔었죠. 그리고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단기간 내에서 크게 이제 급락이 발생이 되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손실 자체가 크게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경협주 자체는 가격 조정은 끝났고 기간 조정 자체를 더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나오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자체가 5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좀 이어지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5월 달 정도 내에서 어떤 이제 회담이라든가 대화에 어떤 이제 진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1월 달, 2월 달 정도에서 올라갔던 이 악성 재고 물량 자체가 물론 단기간 내에서 해소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슈빨입니다. 재료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경업주 포트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신중을 기하면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유 있는 종목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있죠. 그동안에 이제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은 비중을 축소를 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고 딱 2주 정도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내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해서 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도 여기에 따라서는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 상담이 중요해요. 경협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오늘 이제 정상회담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이제 종목이 뭐였습니까? 2월 달 정도 내에서 관광주들, 금강산 이제 관광, 용평 리조트에 이은 제가 2월 달 정도에서 멋지게 한방쇼를 드렸던 한창이었었죠. 한창 자체가 고점 형성이 되고 나서 어때요? 와, 거의 다 회복됐어요. 이게 대장이니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아난티라든가 용평 리조트라든가 1월 달 정도 내에서 아주 크게 파란을 일으켰던 이제 종목군들 같은 원체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때요?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매물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 같은 종목은 오늘 제한폭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 축소가 아니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은 시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이제 시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해서 어때요? 종목. 이제 나무를 이제 그 숲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무를 이제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의도치 않게 남북경업주가 제로 이슈 한 방으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이제 반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원체 시장도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주 섹터들이 어때요? 이번 하락 조정에서 다시 한번 하단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아쉽게도.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고요. IT는 하단 지지 성공. 전기차는 하단 이탈. 중국 소비주는 하단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에 성공을 했던 섹터들 같은 4월 달 정도 내에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해서 여유 있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이 방향성 있는 매매 있죠? 업종이라든가 종목 방향성 있는 매매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익에 대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챙겨야 된다. 내가 매도하고 나서 올라간 거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매도하고 나서 종목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장세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챙길 기회가 왔을 때 꼭 챙겨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장주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다음 주 정도에서는 뭐 1일 시세의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요. 뭐 이제 단순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남북경업주가 다시 한번 이제 우기시천하는 그런 이제 기세가 나오기에는 매물 강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은 아마 종목 상담을 올리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이제 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월 달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 이제 4월 달 정도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잠정치가 먼저 나와요. 어차피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디램 가격 자체가 이제 폭락할 것이다. 응? 이런 관련된 뉴스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서 두각을 보였던 부분이 올해 1월 달, 2월 달이었습니다. 왜? 1월 달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이제 곧 임박이 되고 있으니까. 자,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 시즌. 감사 보고서 이제 그 제출 기간입니다. 이제 끝났죠. 예. 끝났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 공포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응? 그러면 이제 그 공포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1분기 어닝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 전부터 해서 설레발을 쳤기 때문에 어때요? 눈높이 같은 일은 대폭 제 하향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미 뭐 보고서라든가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걸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종목별로 해서 전망이 유세였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하향을 지금 외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서 오히려 실적 성장, 본격적으로 해서 개선을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형의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IT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렸던 이제 폰이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어찌됐든 간에 뭐 어닝 쇼크 이런 얘기가 정말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작년도 하반기에 깨질 만큼 깨졌죠. 참 사상 최고의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예,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실적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하게 부진했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반등이 나오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선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IT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지수가 저점이 형성이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자체가 얼마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정말 재미가 없는 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작년하고 틀려요, 확실하게.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주도주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주도주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때요? 없어요. 응? IT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정도에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IT를 꼭 집어가지고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는. 계속 올라가지 않았고 올라갔다가 쉬고 또 올라갔다 쉬고 이런 식으로 반등 상승폭도 되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과거 뭐 제약바이오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4월 달 같은 불안한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새로 이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주도주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응?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하단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옛날에 제약바이오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은 조금 아쉬워요. 제약바이오주가 어느 정도는 조금 중심이 되면서 좀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물론 신규 상장주되었던 이중항체라든가 그런 쪽의 기타 종목군들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아주 많은 한 50개 이상의 종목군들이 어때요? 이번에 반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나왔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4월 달 정도 내에서는 과연 주가 회복 자체가 얼마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일단은 4월 달 장세를 어떻게 예상하냐면 크게 안 봐요. 크게 안 보입니다. 역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수익에 대한 눈높이를 높게 하면 안 돼요. 눈높이를 낮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다가 설정하셔야 돼요?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올라가는데 지극히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고 IT 업종들 같이는 5월 달 정도에서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보에 따라서 어때요? 4월 달 정도에서 먼저 어차피 실적도 이미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돼요. 예, 예측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 트럼프, 김정은이 두 정상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고방식상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북경합주 자체는 상당히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변수가 많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다른 쪽의 정부정책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부정책주. 일단은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제가 어저께 정도에서 이제 코스닥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적으로 해서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고 설사 3월 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진다. 근데 한 번 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해서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자, 그래서 다음 화면.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꼬리 달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원스럽게 뭐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 1%가 넘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꽤 많았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흐름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남북경합주가 나쁜 점이 뭐냐면 남북경합주가 못 갔을 때는 다른 쪽으로 해서 수급 자체가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데 남북경합주 쪽으로 해서 수급이 딱 집중이 되면은 그 종목수가 원탁에 많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쪽이 또 못 가버립니다.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3%, 5%.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저 밑바닥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친구들이 어때요?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 일단 4월 달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 이제 반등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전망은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월 달보다는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지.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4월 달 정도에서는 매매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어저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잘 이제 이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봐야 돼요. 숲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나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튼튼한 나무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무밖에 없지. 딱 어디서든 있죠.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튼튼한 나무. 그런 종목들 자체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좋은 나무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종목 자체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 1월달, 2월달, 3월달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정부 정책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로봇 관련주, 벤처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1일천하밖에 안 돼요. 미세먼지가 워낙에 극성을 보니까 미세먼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었죠.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테마이니까. 아무쪼록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시장님들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3월달 비해서 4월달은요. 뭐 상패 시즌도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걱정스럽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4월달 매매 방향성 또 다음 시간에 또 대박스콜을 통해서 제가 알찬 강의 또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강의는 딱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을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BS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4월의 시장 전망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소개되는 걸까요? 네, 오늘 제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멘탈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멘탈적인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이었죠. 금요일 장세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에 한 방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그런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주, 자 우선적으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있죠 꼭꼭 감춰두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있죠. 다음 주 3월 달보다는 4월 달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확의 시기가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금 불타는 금연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4월을 준비할 수 있는 4월의 유망주 총 정리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투자 3,18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기술투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참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창투사죠. 창투사가 올라갔던 시기가 3월달 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벤처 육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올라갔다가 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 이 분홍선 있죠. 분홍선에서 결국에 막혔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행보를 보였다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분홍선에 이제 막혀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종목선을 하면서. 자, 지금은 여기에요. 일단 저항권 하체가 3,400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근 정도에서 고점권에서 일단 매물 소화가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기준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잘하면 지금 이제 3,180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회복이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권이 3,100원 정도가 되겠고요. 3,100원 지금은 홀딩해도 됩니다. 홀딩하셔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단가 3,200원 정도 있죠. 저는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3,200원을 올라갔다가 그거를 만약에 안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착을 했다가 재료가 나오면 3,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3,200원 정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 쪽에다가 있죠. 매도 쪽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3,100원의 단기 저항대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3,200원 이 구간에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54님의 문자입니다. 한화 매수가 33,000에 50%인데요. 장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한화 지주회사잖아요. 일단은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대형주를 이제 선호하는 부분인데 대형주 매력적일까요 지금? 지수가 지금 올라갑니까? 예, 지주사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올해 전망을 제가 생각하면은 대형주는 올해 전망이 없어요. 예, 왜냐? 고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아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2017년도 그때 한번 이제 올라가고 나서 어때요?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신동치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나를 비롯해서 대형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예, 대형주. 저는 대형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음식료 업종.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가치주. 진정한 가치주. 하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저평가 국면을 맞아요. 예, 엄청난 저평가 국면을 맞지만은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격 시그널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돌려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차라리 이거는 매도 쪽에다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돌려 나온다고 하면은 32,000원입니다. 32,000원. 전망 올해 어렵습니다. 예,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은 올해 전망 어렵고 대형주는 어려워요. 대형주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3,200원 정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 쪽.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은 그냥 음식료 업종 있죠. 단분간 음식료 업종 쪽으로 해서 회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 예,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를 설정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선 설정을 29,000원. 그렇게 해서 대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의 목표가는 32,000원, 지지선은 29,000원 말씀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1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원익큐브 3,120원에 20% 손절해야 하는지 추매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추매가 지금 구간에서 가능할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자, 1월 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매물 저항권에 막혔어요. 원래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죠. IT 업종 자체가 그 폴더블 이런 쪽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가 작년도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하단 이탈하면은 이거는 반등 나와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20% 정도 비중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5월 달 정도에서 출시가 예고가 돼 있는 갤럭시 폴드 가격대가 좀 비싼 게 흠인데 갤럭시 폴드에 대한 그런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있죠. 4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700원을 장악해야 돼요. 2,700원을 장악해야 됩니다. 2,700원 정도를 장악을 해야지만은 이 2,7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다음 자리까지 있죠. 예, 2,900원까지. 거기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보는 마지막 관점이 있죠. 마지막.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2,900원 자리가.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2,7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있죠. 재미가 없으시면은 반 정도를 매도하셔야 되는데 2,700원 정도를 안착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 나면 2,900원. 그때부터 일단은 매도 가지고 있는 분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폴더블 관련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실적, 성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회사. 이것도 있지만 얘는 조금 전망 자체가 조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방송상을 통해 가지고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핵심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핵심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선에서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익큐브가 한번 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바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해서 유망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는 2,700원을 장악하면 2,900원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베스 전문가님. 오스코텍 29,737원에 비중 50%입니다. 바이오 끝났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도 많이 실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약바이오주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잖아요. 1월 달도 못 가고 2월 달도 못 가고 3월 달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끝났다라기보다는요. 이쪽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바이오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심해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일 많아요, 지금.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올라오더라도 어때요? 찔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케를 비롯해서 4월달 첫째 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예, 여유가 있으니까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자 손절 이거는 여기다가 지지해야 돼요. 24,000원. 24,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24,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28,000원 정도 있죠. 잘하면 28,000원에서 29,000원. 그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제폭 줄이세요. 예, 거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어때요? 계속 고점권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아주 강력한 재료 한 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역사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응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약바이 쪽으로 해서 비중을 예전처럼 많이 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고점권 영역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더욱더 그렇고 오스코텍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권은 잘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은 손절가 24,000원, 목표가는 28,900원 설정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3님의 문자입니다. 두 분 3월 마지막 주말 고생 많으십니다. HTC 18,600원에 35%입니다. 향후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HTC 지금 일단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 보면 될까요? 자, 일단은 회사 자체가 분할이 돼버렸잖아요. 예, 회사 자체가 분할이 돼버렸기 때문에 HT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거는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예, 대형주 치고는 일단은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8,600원 정도에서 아마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이죠. 저는 어차피 기술적인 흐름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대형주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거래소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물론 코스닥 자체가 여전히 변동 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익적으로 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우선적으로 해서 H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십시오. 주봉상에서 역별 상태에서 기준선을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안착을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1차 고점이 얼마냐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차 고점이 21,400원입니다. 메모하시고요. 21,000원.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1,400원 정도에서 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 정도를 반드시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어디 설정? 18,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자, 1차 21,000원, 21,400원, 2차는 마지막 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돌파하면 22,800원까지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22,800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나눠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HTC 1차 목표가는 21,400원, 2차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35님의 문자입니다. 대림제지 2,000원에 1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림제지는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안 좋게 올라갔을 때는 가치주, 흔히 말하는 PBR 수치가 1배 미만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겸비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때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 저평가, 가치주, 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종이. 예? 종이. 제지업체입니다. 제지업체. 제가 말씀드렸죠. 대림제지 같은 작년도에서 어때요? 2018년도에서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제지업체들이 한번 아주 강력한 파동이 나왔었어요. 강력한 파동이 나왔었고 지금은 현재 흐름상 어때요?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물어본다. 예,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매입 단가는 2,000원 정도를 매수하셨고 예, 적정한 비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고점이 얼마냐면 작습니다. 2,150원. 2,150원입니다. 2,150원에서 가볍게 전량 매도해도 돼요. 왜? 예,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매도 자리예요. 예,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부근 정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한번 종고점에서 맡겼죠. 쌍봉이죠. 쌍봉 맞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크게 꺾였죠. 주봉도 꺾였습니다. 지금은 주봉상에서 역별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때요?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권에서만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여기에 따라서 짧게 대응하십시오. 1,800원. 그렇게 해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림제지 목표가는 2,150원, 손절가는 1,8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8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준 코스메틱 40% 평단 17,000원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큰 상태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하면 본전권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요. 정말 화장품 내에서 엉덩이가 정말 무섭기로 소문난 종목이 바로 이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하면은 이제 마스크팩으로 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근데 마스크팩이 어떻습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예, 경쟁하는 업체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스를 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드의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죠. 근데 뭐 사드는 옛날 얘기고 이제 사드 자체는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 요즘에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죽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소비주가 올라갔을 때 어때요? 전혀 올라가지 못했죠. 이거는 되게 약한 겁니다. 이러면은 회복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매도로 가셔야 돼요. 엄청난 적자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시당초 이 회사는 대주주 자체가 FM 퍼블릭이죠. 대주주가. 예. FM 퍼블릭? 일단 대주주 자체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중국 소비주가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예. 하단을 웬만하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서 약한 쪽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가져가세요. 왜?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돌려 나왔을 때 있죠? 여기까지 돌려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11,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돌려 나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반이라도 줄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요 구간까지가 올라가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아요. 예.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최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이라도 꼭 줄이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라.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줄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1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한송네오텍 1,695원에 30% 손절해야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송네오텍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제 저가주죠. 이것도 차기 대선주로 이제 묶여서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픕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지금 아주 소중한 자산, 비중 30%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매입한 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차기 대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보궐선거가 이제 4월달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1,500원. 전문가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은 차기 이런 쪽에 인맥주를 제시하면은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칩니다. 지금은 선수들의 영역권이에요. 예, 걸리기 아주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돈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1,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500원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하세요. 예, 섹터, 성장성,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핫플레스 있죠.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요행을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 수익 나오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감하게 매도하셔가지고 한송네오텍은 가급적 매매하지 마세요. 좀 위험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예, 그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송네오텍의 목표가 1,500원 말씀하셨고요.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37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무령 메디앙스 16,000원에 40% 손절해야 하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보유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까요? 계속 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손절하시면 안 돼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가져가시고 왜 가져가셔야 되냐?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에 대해 변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해서 저출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아주 심각한 인구 대구조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하면은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여기에 따라서 제로투 세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또 여기서 또 몇 개 정도 더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고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라든가 아가방 컴퍼니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점차 어때요? 매출 구조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다만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파동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해서 2010년도 그리고 나서 2015년도였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완전하게 소외됐죠. 1년, 2년, 3년 동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월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돌려 나왔지만 어때요? 되게 약했죠. 241선 돌파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셔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더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12,000원 있죠? 이거 돌파해야 돼요. 돌파 안착을 하면은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얼마까지 가능하면 얼마까지 최대에 올라갈 수 있냐? 12,800원입니다. 메모하십시오. 12,8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쏜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최소한이라도 3분의 1 정도, 많으면 반 정도 있죠. 줄이세요, 꼭. 많습니다. 네, 많아요.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권,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0,000원만 안 깨면 돼요. 10,0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거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놓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4월달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보령메디앙스는 12,800원까지 올라오며 한 3분의 1 정도 비중 줄이시고 손절가는 10,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세요. 동양네트워크스 4,300원 비중 30% 너무 힘드네요. 진단 좀 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긴 시간 보유를 하셨고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미래 비전 자체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회사 자체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해서 진출을 했는데, 예, 만년 적자입니다.
만년적자죠. 이번 감사 보고서 잘 피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와, 그러면 반토막이시네. 근데 손해가 너무 커서요. 우선은 지금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4,0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 50% 정도 수준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등 자체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우선은 저는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최대한 줄인 쪽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회사 자체가 불안해요. 우리 시장님. 예, 회사 자체가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대주주에 대한 어떤 이제 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적 자체가 과연 올해 정도에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회생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실적 개선,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은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단 지선 있죠? 하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각도가 1,8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지선 설정은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겠고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 3,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가 오면은 일단 비중 조절, 매도 비중 조절 그렇게 제가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양 네트워크스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684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이디스 27,100원에 70%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길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비중이 많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역전의 용사예요. 이게 종목 자체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대하향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에 대해서 중국산 CCTV 있죠. 미국 내에서 중국산 CCTV 어땠습니까? 예, 쓰지 않고 우리나라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예, 그 수출 요건, 수출을 요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가 급증이 나고 있다고 해서 아이디스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똑똑하게 지금 대대로 지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CTV 쪽으로 해서 지금 대변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최대 수위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상단 자체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은 게 흠입니다. 자, 올라가면 31,000원입니다. 31,000원 정도를 한번 설정해 두시고요. 근데 3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하게 매입 단가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 그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고 여기서 일단은 하단 25,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10개 정도인가요? 11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상담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한 주가 마감되고 3월 달의 마지막 야간 무료 방송입니다. 우리 시장님들.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4월 달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4월 유망주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4월 달 정도에서 어떤 유형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심야 토론 쪽으로 해서 제가 강하게 한번 이제 어필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시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자막을 통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3월도 끝이 났고 4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종목으로 조금 마련하면 좋을지 4월의 유망주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TBS 전문가님 얼굴이 있으니까요. 그 얼굴 밑에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